요새 제가 하는 사업, 저의 과거, 저의 인생의 호시절이 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분들이 많은데다가 요번에는 하루의 일상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의 하루를 쭉 소개를 하면서 제가 습관으로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일상에 대한 소개가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어떤 습관을 몸에 붙이면 우리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하나의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학교 김익환 교수입니다. 아이고, 저의 하루를 전격 공개하라고 하니. 근데요, 사실 하루라는 건 매일매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한다 그래도 그냥 평상시에 그 시간대에 그것을 한다는 소개 이상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들어보시면 제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루를 꽉 차게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제가 쭉 얘기를 해버리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4시 45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5시에 김 교수의 이름 모닝 루틴이라는 줌을 켜고 같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시 45분에 일어나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4시 55분에는 줌을 켜야 되니까 그것을 맞출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어나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창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크게 호흡을 하면서 아침의 기운을 제 몸에 쭉 빨아들입니다. 차가운 물 한 잔 마시고요. 남는 시간은 계속 앉아서 심호흡을 하면서 저는 어제의 하루를 아침에 회상합니다. 자기 전에 제가 일기 쓰기 전에 제가 일상기록이라고 쓴다는 얘기를 여러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걔를 쓰고 걔를 영화 보듯이 쭉 회상을 밤에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른 모닝 루틴을 하기 전에 쭉 어제의 하루를 다시 한번 회상해 봅니다. 회상하면 저의 새로운 하루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커피를 내리고 4시 55분쯤 줌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5시에 시작하니까 5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 내린 게 다 되면 걔를 보온병에다가 넣고 그래서 이른 모닝 루틴을 시작하죠. 이른 모닝 루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걸 리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5시가 되면 크게 인사를 한 다음에 몸을 살짝, 이게 요가 체조를 그 다음에 하는데 요가 체조 하기 전에도 약간 몸을 풀어주고 요가 체조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수리아 나마스카라 A, B 타입의 요가 체조를 하고 아우토겐 명상이라는 걸 하고 그걸 한 다음에 우리가 명상까지 하면 몸과 마음을 잘 돌본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는 우리의 아침 선언을 합니다. 아침 선언이라는 것은 하루의 일상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조정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선언을 한 다음에 그 선언의 연장선에서 하루의 플래닝을 쓰는 작업을 같이 한답니다. 플래닝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저는 그냥 플래닝을 시간 쓰고 과제 쓰고 시간 쓰고 과제 쓰고 이렇게 바로 메모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서 오늘 하루에서 제일 중요한 일도 떠올려보고 오전에 할 일 한두 가지, 오후에 할 일 한 가지, 저녁에 나를 위해서 할 일 한두 가지 이 정도를 머릿속으로 떠올린 다음에 시뮬레이션 돌려두듯이 머릿속으로 쭉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서야 펜을 들고 메모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5줄밖에 안 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오늘 하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CSF, 핵심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가로치고 쓰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매일 하니까 엄청 전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1시간 동안 쭉 공부를 합니다. 중간에 살짝 졸릴 수 있으니까 6시쯤 되면 저는 5분 동안 얼굴 마사지를 해줍니다. 특히 이 턱 마사지를, 턱 근육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편도체가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거를요 6개월, 1년 이렇게 하시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은 조금 마음이 불안하거나 몸에 막 힘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서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런 감각도 몸에 붙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요 이 시간에 저는 독서를 하고 독서를 하다가 떠오르는 유튜브의 주제 같은 것들을 메모하기도 하는 것을, 이것을 매일매일 한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 회사에서 유튜브의 주제로 이런 것을 해주세요 하고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는 내용 작성을 하는 이 시간으로 이용을 한답니다. 대체로 6시 30분에 끝나면 1시간 정도 추가 작업을 합니다. 1시간까지는 안 하고 대체로 한 40에서 50분 정도를 추가 작업을 하고요. 7시 30분이 되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거주하는 곳
곳이 오피스텔인데 그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스포츠 센터가 있어요. 샤워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그리고 바로 운동에 갑니다. 일주일에 3번 내지 제주도에 가지 않을 때는 4번 정도씩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 운동을 하고요. 나머지 15분 정도 샤워를 하고 8시 반 정도에 집에 올라와서 간단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아침 식사는 저는 항상 원 메뉴로 먹습니다만은 고기덮밥을 해 먹는다든지 야채죽을 끓여서 먹는다든지 스파게티를 해 먹기도 하고 스팸을 이용해서 고기볶음밥 여러분들 요거 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조금 속이 더부룩할 때는 콩나물국밥 등을 끓여서 먹는 등 아침에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되게 맛있게 즐기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할 때는 빨래를 동시에 한다든지 널어놓은 빨래를 동시에 개기도 하고요. 가끔은 청소기를 아침에 돌리기도 하고 이게요 오피스텔 자체가 엄청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식사 준비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고 잠시 휴식을 갖고요. 대체로 9시 20분 정도에 그런 일들이 다 끝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아웃풋으로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시스템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카페도 우리가 3개나 되고요. 또 단톡방 엄청 많거든요. 얘를 노트북에 한꺼번에 쭉 띄워놓고 하나씩 쭉 들어가 보는 이런 일을 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하고 옷 갈아입고 출근을 하면 제가 사는 오피스텔하고 사무실이 엄청 가깝거든요. 차로 움직이면 뭐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10시 반 정도까지는 출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동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차를 몰고 이동을 할 때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항상 제가 그때까지 했던 일을 영화 보듯이 쭉 돌려봅니다. 이거 돌려볼 때요. 그 다음에 내가 회사에 도착해서 무엇을 할지 이것이 보통 같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동 시에는 이렇게 생각력을 이용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돌려주는 이런 작업을 주로 많이 한답니다. 자, 회사에 도착했어요. 이때부터는 습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하는 일 굉장히 다양하고 이게 날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중간에 일정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도착을 하면 제일 습관적으로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상 기록으로 써놓는 거예요. 회사에 와서 뭔가를 하다가 책을 읽다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주제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는 글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 기록으로 적는 것도 저는 항상 몸에 착 붙어 있어서 그렇게 실행을 하고요. 제가 책을 읽었어. 그러면 그것을 요약하는 등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지식 기록이라고 하는데 제가 책을 읽었을 때는 지식 기록을 쓰고 글을 쓰려고 할 때는 생각 기록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도 꼭 따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 직전에 그것을 어떻게 할지 구상 기록을 씁니다. 구상 기록 이야기는 제가 낸 거인의 노트 책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영상에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할 때 CSF 방법이나 방점을 둘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한 3개 정도로 나눠보고요. 마지막에 아웃풋이 무엇일지 얘를 구상 기록으로 항상 쓴다는 것이죠. 이런 습관이 저에게는 착 붙어 있습니다. 또 강연이 있거나 회의나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그것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습관을 저는 갖고 있어요. 저의 행위 패턴 같은 게 좀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45분, 15분을 엄청 강조하는데 쉼을 저는 쭉 반복합니다. 주로 제 사무실에 앉아서 자리를 살짝 이동해서 등받이에 좀 이렇게 기대고 쉼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역시 호흡이에요. 쉴 때 호흡을 고름으로써 저를 전체적으로 안정화시키고요. 또 중간중간 제가 그 전 시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살짝 영화 보듯이 돌려주고 이런 것들이 저의 쉼의 내용인데요.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출근한 이후에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끔 일찍 퇴근을 해요. 요즘에 너무 바빠서 일찍 퇴근을 못하긴 합니다만 일찍 퇴근을 했을 때는 월요일 날은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합창 연습을 간답니다. 이 바쁜 와중에도 가양동에서 연습을 하는데요. 합창 연습을 한 그 월요일 밤은 너무너무나 마음이 행복한 이 힘으로 어찌 보면 일주일을 산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목요일이나 수요일 날 제주도를 내려가지 않고 있을 때는 실내 테니스장에 가서 요새 실내 테니스장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볼 머신이 있어가지고 볼 머신을
여러분들 쳐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 5분만 쳐도 헉헉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터벌을 두고 실내 테니스장에서 공치기를 하고요. 또 밤에는 드라마 보기 많이 하고요. 시간이 또 좀 있으면, 그리고 어떤 책이 되게 읽고 싶고 할 때는 이 밤 시간에 독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침 플래닝에 의거해서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처럼 아침 플래닝을 철저하게 쓰는 사람들은 그 계획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주 원활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배치돼서 저는 일상을 살아간답니다. 주말에는요, 대부분 제가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한 달에 2번은 반드시 가려고 하고요. 아주 바쁜 때에도 2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정도 가려고 노력을 사실은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저의 미래의 꿈이 인간과 자연의 존재와 만나는 자유로운 여행 작가가 되는 거, 이게 저의 꿈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과 자연의 존재와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여행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몸을 여행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연습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자체가 주는 그 기쁨이 엄청나기 때문에 또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바빴던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저 자신과 조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대체로 금요일 날 밤에 여행을 가기 전에는 조사를 합니다. 대체로 인물이나 지역 특성이나 자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제가 미리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특히 인물의 경우에는 제가 그 지역을 여행할 때 제가 그 인물에 빙의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비교적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숙소를 밤에 예약을 하는데 금요일 날 밤에 토요일, 일요일 거를 예약을 하기 때문에 아주 번화한 여행지 같은 데는 예약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가서 아무 데서나 걸리는 대로 자고요. 근데 제가 여행을 하는 곳들은 대체로 이런 번화한 여행지는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 밤에 예약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화요일 오후에 가서 목요일 아침까지 제주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로 제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제주도로 갔어도 저의 일상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조금 시간이 남을 때는 낮 시간을 이용해서 오름 오르기를 가끔 합니다. 근데 엄청 큰 오름이 아닌 이상 제주도에 있는 오름들은 뭐 끼케 1시간에 올라가고 1시간에 내려오는 정도고요. 대체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뭐 1시간이나 1시간 약간 더 걸리는 정도입니다. 제가 애월에 살기 때문에 한 2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산책 수준의 오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주 오름을 가는 편이고요. 작업을 집에서 하다가 바로 몸을 움직여서 카페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감을 주는 것이 바로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내려갔을 때는 이렇게 한답니다. 또 제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요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특히 우리 회사 직원분들이 많이 이것을 물어보시네요. 저는요, 대체로 먹어본 거는 재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학을 할 때요, 우연한 계기인데 큰 저택에 5세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각각 따로 밥을 해 먹다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변제를 유학할 때 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요리를 꽤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경험 기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양을 요리하는 것하고요, 8명이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8명의 식사를 해내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념이라든지 맛을 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주 익숙해진 상태가 돼서 제가 그 이후에는 요리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하지는 않고요. 한 번 식사할 때는 단품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샐러드 기본으로 넣고 그다음에 단품 식사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유학을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일본 요리도 다양하게 하고,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돈부리, 뭐 찌라시스시 뭐 이런 것들을 잘 하고요. 또 제주도 내려가서는 해산물이 많기 때문에 멍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요. 제가 고기 좋아하니까 스테이크, 저는 심지어는 스테이크를 7cm 정도 엄청 두껍게 해서 스테이크를 굽는답니다. 제 스테이크는 꽤 맛있답니다. 유럽 요리 중에서 뭐 빠에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계속 요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남자애 둘인데 요리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한답니다. 둘째 아이는 최근에 수제 햄 만드는 데 꽂혀서,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라고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큰 아이는 뭐 우리 집에서 제일 요리 실력이 좋은 친구고, 생일이 되면 레아 치즈케이크 같은 거 스스로 만들어서 선물을 주고 이런 생활을 한답니다. 저는요, 저희 가족들의 요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제주도에 우리 식구가 모이면 요리를 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남자 셋이 다 요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서 하니까. 저는요, 요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역할 차이에 대한 이미지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능력을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요리를 하는 집은 소위 남녀 간의 어떤 문화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요리를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요,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제가 정말 잘하는, 제가 정말 중시하는 습관을 쭉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벌떡 습관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나 잘 훈련이 돼 있어서 반사적으로 제가 일어나니까요.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무엇인가 떨어진 게 보였을 때, 뭐 식사를 하다가 뭔가를 가져와야 될 때, 이럴 때 저는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제 몸에 붙어 있고, 이것은 일이나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정리습관, 제 전공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리를 할 때도 미리 개수대에 말려놓은 접시 등까지도 다 선반 위에다 완전히 깨끗하게 된 그 상태에서 요리를 한답니다. 이런 습관들이 요리에 집중할 수 있고 요리에 더 정성을 쏟을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습관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구상기록 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으로 쭉 그려보는 이 구상 습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가 좀 더 전략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습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또 독특하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꿈과 관련된 거를 하루 하나 실행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대체로 아침에 샤워할 때 머릿속으로 오늘 내가 꿈과 관련해서 하나 실행할 것이 뭐지 하고 그것을 떠올리는 그런 습관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때 못하면 그 이후의 시간에도 하루에 한 가지씩 아주 10분 아주 작은 실행이라도 내 꿈과 연관된 실행을 하려고 꽤 노력을 한답니다. 각종 기록 습관 쫙 갖고 있고요. 주말과 월말에는 한 주를 정리하고 한 달을 정리하고 이런 습관. 당연히 그것을 정리하고 나면 기획, 다음 달에 계획을 하는 것이, 다음 주에 계획을 하는 것이, 이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면 그냥 꽉 짜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틀 안에서, 아까 계획 안에서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틀 안에서 자유롭고요. 그리고 그 자유는 꿈을 향해서 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잠잘 때 꼭 하려고, 제가 가끔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꼭 하려고 애쓰는 게 하루의 성취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내일 하고 싶은 것을 살짝 상상을 해줘. 그리고 아우토겐을 해요. 아우토겐 명상 덕분에 숙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이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하루에 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감사의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밝은 기운으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잠에 들면 그것이 무의식 안에서 무르익고 더 무르익고 해서 내일을 엄청 기쁘게 맞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일을 살아내는 정신적 힘을 나는 잠을 자면서 축적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냥 주관적으로 믿거나 말거나 했지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빼옥한 습관들 하루 일과를 쭉 보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씩 실천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 자신에 대한 소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